자, 서브노트 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메인 토픽이다, 이렇게. 그죠? 자, 맨 밑에 있는 그 밸류요. 그거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엔터시던트 대시 밸류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컨시더레이션은 프린트 밸류밖에 인정 안 해요. 도큐먼트 오브 타이틀도 그렇고, 보너파이드 퍼처스도 그렇고. 그죠? 반면에 테스트가 되는 것들이, 시큐리티 인터레스트니, 몰게지니, HDC니, 이게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HDC 아까 must give expected value라고 그랬잖아요. antecedent 대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security interest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죠? value. 오케이. 그리고 value가 많이 나오잖아요. value가. 저기 creator must give value도 나오고 그다음에 HDC의 두 번째 조건도 value가 나오고. 그 value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리엔의 철자가 틀려있죠? 스태츄토리 리엔인데, 스태츄어리 리엔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미케니스 리엔, 아티잔스 리엔, 인키퍼스 리엔 중에서 그 아티잔스 리엔. 중요합니다. 동산의 유치권입니다. 어디 하신지 모르시겠어요? 1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리엔 정리되어 있잖아요, 리엔. 자, 이제 2페이지로 갈게요. 자, 2페이지. 자, 어태치먼트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담보를 줬다 이런 표시잖아요. 그죠? 배로하고 크레디터 사이의 관계예요. 크레디터. 그죠? 그래서 어태치라는 거 이걸 어태치라 그래요. 꽉 잡은 거 어태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딱 잡았다. 이게 어태치먼트예요. 그죠? 자, 퍼펙션은 아니에요. 퍼펙션은 채권자하고 채권자 사이 관계예요. 지네들끼리 관계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챕터를 강의하면서 크레디터라고 쓰는 거는 앞에 전부 다 시큐어드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시큐어드 크레디터, 담보권자. 그죠? 돼 있죠? 자, 그래서 requirement of attachment. 그죠? 이거죠? 요거, 요 세 개. 그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됐죠? 이 동그라미 1번에 반드시 리턴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no need filing이라고 그랬죠. 아주 잘 나와요. 그죠? 라이팅 필요 없어. 왜? 이게 OR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시큐리티 어그리먼트가 일반적이죠. 포지션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야. 포지션은.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거야. 그러니까 라이팅이 있는 거야, 라이팅이.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스트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어태치먼트.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를 꼭 라이팅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파일링도 필요 없어요. 파일링하고 관련된 건 퍼펙션이에요. 어태치먼트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이 답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을 보면은 몰게지도 그렇고 디드도 그렇고 리스도 그렇고 시큐리티 어그리먼트도 그렇고 파이낸싱 스테이트먼트도 그렇고 전부 디스크립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답으로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자, 퍼펙션 종류죠. 그죠? 여기 중간에 있는 거 3개. 그죠? 자, 퍼펙션 바이 파일링, 파이낸싱 스테이트먼트. 써놓으시라고 그랬어요. 5년이라고. 5년간 유효해요. 계속 갱신 가능해요. 그럼 영원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PMS 에이키먼트나 인벤토리나 제너럴 인텐저럴 퍼스널 프로퍼티는 퍼펙션 바이 파일링으로 일어납니다. 퍼펙션 바이 포지션이 일어나는 것들이 CP, 반드, 스탁, CD, 펀샵 이런 것들, 하이리 리퀴드 에셋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도큐멘터리 인텐저럴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퍼펙션 바이 어태치먼트, 오르메를 퍼펙션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PMSI 컨슈머굿, PMSI 컨슈머굿.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3페이지. 자, 3페이지 가면은 PMSI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Seller retains security interest in same item sold on credit to secure payment. Bank provide loan for and retains security interest in same item purchased by debtor. 이렇게 나오죠. 자, PMSI는 컨슈머급부터. 그죠?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다 지워버렸죠, 제가.
제가 제일 먼저 설명한 게 양거래 2번을 설명합니다. 크레디터가 파일링하지 않고 보나파이드 퍼처스가 컨슈머그의 용도로 사고 갔으면 보나파이드 퍼처스가 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한 게 양거래 1번의 1번입니다. PMS인 컨슈머그는 오로메르 퍼피션이 되지만 아니고 두 번째 거. 보나파이드 퍼처스가 채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이 컨슈머그이 아닌 경우는 크레디터가 윈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설명한 게 맨 위죠 있죠. PMS인 컨슈머그는 오르메르 퍼피션이 되지만 파일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크레디터가 윈이에요. 그죠? 됐죠? 자, 이퀴먼트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20일의 유예기간. 그죠? 자, 4페이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벤토리. 일반적으로 뱅크가 윈이에요. 그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After Acquire Property Clause 읽어볼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구입하는 것도 자동으로 담보로 제공한다. 이퀴먼트나 인벤토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컨슈머굿은 담보로 사용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거래 이번에 보시면 뱅크가 윈입니다. 그러나 PMSI 인벤토리 크레디터가 이길 수도 있어요. If creditor filing and give notice to other creditor before they receive the goods. 그죠? 채무자가 냉장고를 받기 전에 이미 파일링하고 다른 담보권자들한테 통지를 해줬다면은 PMSI 인벤토리 크레디터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프라이오리티 여기 나오고 있죠? 그죠? 자, 1, 2, 3, 4 이 순서대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단 셀러는 못 찬트고 노티스와 같은 다른 사항들은 고려 대상이 아님. 여기서 노티스 같은 다른 사항들을 bad face라고 부른 겁니다. bad face. PMSI 그 다음에 2번째, 그 다음에 perfection 모두 동순이므로 날짜로 따진다. bankruptcy, trust나 IRS, tax lien.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열이 틀린 애들이에요. perfection하고 attachment는 절대 날짜로 안 따져요. 얘가 무조건 인이에요. 그 다음에 얘입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날짜로 안 따집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얘네 둘이는 날짜로 절대 따지질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right of secured parties at fault 중에서 dispose of collateral. But if the debt was secured with the consumer goods and the debtor paid the creditor more than 6% of the price. 이미 60%를 컨슈머 굿인데 상환한 상태라면은 크레디터 이제 obligated to죠? must예요.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그 물건을 90일 내에 팔아야 됩니다. 절대 킵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팔 때는 이제 통지 줘야 되고. 그죠? 자, temporary perfection 중에서 if debtor move A to B state. 그죠? 이게 이제 미국 땅덩어리인데, 여기 땅덩어리 있는데, 여기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뉴욕으로. 이렇게 이사가요. 그죠? 여기 엑스뱅크가 있어요. 얘한테 담보를 준 거죠. 이 담보를 갖고 읽어가지고, 여기 또 Y뱅크한테 담보를 제공했어요. 엑스뱅크가 이기냐, Y뱅크가 이기냐 해서, 엑스뱅크가 이기는 거는 일이 이사 갔을 때 4개월까지만 이겨요. 그래서 4 months grace period입니다. 4개월을 넘어가면 Y뱅크가 이겨요. 그래서 4개월 내에 따라가가지고 담보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양거래 2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끝이죠? 아, 끝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예. 어태치먼트와 동시에 아무런 일을 안 해도 퍼펙션이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이게 어태치먼트가 있어야지만 퍼펙션 절차로 넘어가거든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태치먼트가 되지 않으면 퍼펙션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태치먼트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어태치먼트가 뭐 있죠? 세 가지 사항이죠. 저 세 가지 사항이 완비가 되는 동시에 어태치먼트가 일어난과 동시에 퍼펙션이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파일링을 한다거나 포지션 한다는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소리죠. 그죠? 그게 퍼펙션이에요. 오로메리. 그래서 오로메리라고 그래요. 그죠? (233페이지) 1번부터 풀겠습니다. 어태치먼트가 일어나면 꼭 있어야 되는 거 찾아보세요. Must be written security agreement. 아주 잘 나온다니까요. 그죠? 어디 갔어? written security agreement. must라고 그랬죠. 틀린 거예요. 왜? 중간에 오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화잖아, 오자.
그죠? 그러니까 리튼 시큐리티 어그리먼트 땡이야. most. 왜? 크리에이터 포지션 하면 끝이거든. most 아니야. public must be notified 이런 건 없어. secured party must receive 아니죠. secured party must give죠. give value. 또 narrow must have right 딱 있죠. 이거 right. 그죠? right, value, possession, security agreement. security agreement, possession, OR에 연결된 거. 이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돼. 5번 하겠습니다. right 있어야 돼요. 파일링. 전혀 쓸데없는 단어예요. 파일링. 퍼펙션에 관련된 단어예요. value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es, no, yes입니다. 8번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일링함으로써 퍼펙션을 했어요. 효과가 뭐냐? 또 secured party can enforce its secret interest against the debtor. 퍼펙션은요. 크리에이터와 관계예요. 채무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퍼펙션하고는. 그건 땡이죠. A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USCPA 시험은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퍼펙션 얘기하면서 채무자가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퍼펙션하고 채무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거든. 근데 무슨 채무자하고 어쩌고저쩌고야. 그죠? 채무자는 어태치먼트 상태에서 끝나버린 거야. 파일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채무자가 그러는 거야. 때로가. 야, 내가 너 어태치먼트 줬는데 너 왜 이거 파일링 안 했니? 이거 전혀 쓸데없는 소리야, 이거. 그죠? 그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파일링 필요 없는 거야. 너하고 나 사이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파일링하는 이유는 내 후순위로 나타나는 담보권자 때문에 파일링하는 거지 너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The secured party is permanent priority in the collateral even if the collateral is removed for another state. 아니요. 4개월밖에 인정 안 해요. 방금 했잖아요. 4 months grace period밖에 인정 안 한다고. 영원히 아니죠. The debtor is protect against all other parties who acquire perfection하고 채무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The secured party has priority in the collateral over most creditor who acquire secret interest in the same collateral after the filing. 그죠? 파일링하고 나서는 우선순위를 인정하겠다 이런 소리죠. 왜 여기서 most creditor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같은 은행 같은 경우에 내가 지워버렸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 800불 같은 경우에 PMSI 이퀴먼트 크레디터는 날짜를 앞서서 이겼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건 아니죠. 지가 먼저 파일링 했다 갖고 은행은 아까 1월 5일날 파일링, 아까 걔는 PMSI 이퀴먼트 크레디터 1월 8일날 파일링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가 먼저 파일링을 했다 그래갖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스트라고 쓴 거야. 그래서 오리면 틀려요, 이 단어도. 그래서 아주 이번은 정확한 단어예요.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장 같이 이런 것 때문에 파일링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명백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되죠. 11번 하겠습니다. 니고시어블 인스트루먼트는 퍼펙션 방법이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포지션입니다. 답이 B번입니다. 12번 문제가 이 유명한 PMSI 컨슈머굿 오로메르 퍼펙션 문제입니다. Gray Corporation sells computer to the public. Gray sold them and delivered a computer to West on credit. West executed and delivered to Gray a promissory note for the purchase price and the security agreement covering the computer. The computer, PMSI입니다. West purchased a computer for personal use. 컨슈머굿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 두 가지 문장으로 해서 PMSI 컨슈머굿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Gray did not file financial statement. 그래서 채권자는 파일링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레이의 시큐리티 인터레스는 퍼펙트가 되느냐? 파일링 필요 없습니다. 그죠? 어태치먼트가 되면은 오로메르 퍼펙션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예스입니다. 그죠? 그런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234페이지에 B번에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퍼펙션이. Because it was perfect at the time of attachment. 딱 이겁니다. 어태치먼트와 동시에 퍼펙션이 됐다는 문장입니다. 이게 PMSI 컨슈머굿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15번 하겠습니다.
under the revised secured transaction article of the UCC 블라블라 맞는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그런 게 아니고 will own consumer goods free over perfect security interest in the goods. 항상 free. 담보로부터 프리한 상황을 찾으세요. 이렇게 돼 있죠. merchant will purchase the goods for resale. 프리 아닙니다. merchant will purchase the goods for use in his business. equipment 용도죠. 프리 아닙니다. consumer who purchased the goods from a consumer purchaser who gave the security interest. 프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아주 어려웠던 PMSI 컨슈머급 문제예요. 요 10번을 읽고서 프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제가 말한 거를 알아들으면 PMSI 컨슈머급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A consumer who purchased the goods from a consumer. A consumer who purchased the goods from a consumer. A consumer가 그 제가 PMSI 컨슈머에서 그게 보나파이드 퍼체스입니다. 그게 컨슈머로부터 샀어요. 근데 그 컨슈머가 who gave the security interest. 그 셀러한테 시큐리티 인터레스트를 줬어요. 근데 시큐리티 인터레스트를 줬는데 그 셀러가 파일링을 해버렸으면은 올 컨슈머가 지는 거고 셀러가 파일링을 안 했으면 올 컨슈머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번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D번, all consumer who purchased the good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영원한 답입니다.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그죠? 영원한 답입니다. 모르는 담보권으로부터 프리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무조건 답이에요, D번이. 16번, 17번 무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죠? 아까 지워버렸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면서 다 지웠죠? 그죠? 그래서 PMSI 아까 이게 이퀴먼트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이퀴먼트 20일의 유예기간. 그리고 항상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for business 이렇게 떠요. 그죠? 이 문장이 뜨면은 PMSI 이퀴먼트라고 하시면 되고 두 가지가 나와요 시험에 유형이 for business라는 단어가 뜨던가 아니면은 non inventory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난 인벤토리로 뜨던가 for business라는 단어가 뜨면 무조건 PMSI 이퀴먼트 문제예요. 이걸로 푸시면 돼요. 문장이 난 인벤토리로 시작되거나 for business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PMSI 이퀴먼트 문제입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그죠?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자, 우선순위 따지래요. 1번 4월 15일 날 펄펙션. 2번 4월 1일 날 어태치먼트. 보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죠? 자, 얘네 둘이는 날짜를 안 따져요. 날짜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죠? 4월 15일 날 퍼펙션, 4월 1일 날 어태치먼트. 날짜를 안 따지죠? 무조건 얘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순위는 1번, 2번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4월 11일 날 어태치, 4월 20일 날 파일링. 그러면은 4월 11일로 소급됩니다. PMSI 이퀴먼트니까. 그러니까 3번은 4월 11일이고 1번은 4월 15일이에요. 폴팩션 날짜가. 그러니까 3번이 1등이에요. 그래서 312가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7번도 똑같기 때문에 안 풀겠습니다. 19번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 날 파일링한 사람이 누구한테 이기겠는가? 그 이기는 대상자를 찾아보래요. 홀더 미케닉스 리엔. 미케닉스 리엔은 무조건 이기는데 얘는 또 날짜까지 앞서게 나오죠. 얘한테는 지죠. 3월 15일. 그 다음에 B번에 3월 20일. 얘한테도 지죠. 파일링. 날짜가 D죠. 앞잖아요. C번은 인디 오디널 코스 오브 비즈니스는 이 사람이 이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C한테도 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번에 파일링을 4월 15일 날 했대. 아, 얘한테는 이기죠. 그래서 답이 D번이죠. 20번도 PMSI 컨슈머 것이에요. 안 풀어요. 21번, 22번은 여러분들 직접 푸세요. 이건 무지 어려운 문제였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강의하면서. 21번은 제가 설명한 PMSI 컨슈머 것의 1번 타입 문제고, 22번은 제가 설명한 PMSI 컨슈머 것의 3번 타입 문제예요. 그래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아주 어렵습니다.
24번 하겠습니다. (6월 15일) 날 Apple purchase equipment from 10만 불 from Imperial Corporation for use in its manufacturing process. Apple paid for the equipment with the fund borrowed from Eastern Bank. Eastern Bank가 Apple gave Eastern a security agreement and financial statement covering Apple's existing and Apple acquired equipment. (6월 21일) 날 Apple was petitioned involuntary into bankruptcy under Chapter 7 of the Federal Bankruptcy Code. 그러니까 지금 이스턴 그리고 bankruptcy trust was appointed. 그죠? 그러니까 6월 21일 날 bankruptcy가 나오고 6월 23일 날 이스턴 filed financial statement. 지금 그 equipment 있잖아요. 요게 지금 manufacturing process로 쓰이는 거고 PMSI equipment고 그 다음에 은행한테 돈 빌려서 샀죠. The equipment. Apple paid for the equipment with fund borrowed from Eastern Bank. The equipment죠. 그러니까 PMSI죠. 그죠? 그죠? 근데 6월 23일 날 파일링을 했죠. 그러니까 6월 15일로 소급되죠. 그러니까 이스턴은 6월 15일이고 뱅크럽시는 6월 21일이죠. 좀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자, A번. 더 어려워요. A번. The trust in bankruptcy, because the filing of the financial statement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bankruptcy case would be deemed preferential transfer. PMSI equipment는 preferential transfer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preferential transfer가 뭔지 아시죠? 담보 준 거 아니에요. 환수한다는 소리죠. PMSI는 환수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턴이 윈이라는 소리예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D번이에요. 그죠? Eastern, because it perfect its security interest within the permissible time limit. 이것도 어려운 PMSI equipment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PMSI equipment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PMSI, Perfection, Bankruptcy Trustee, IRS Tax Lien. 지금은 PMSI하고 Bankruptcy하고 이렇게 싸우는 문제였어요. PMSI가 IRS Tax Lien으로 싸우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제일 많고. 그래서 얘하고 누가 이기느냐. 얘가 소급돼요. 6월 23일날 파일링 했지만 6월 15일로 소급돼요. 그래서 얘는 6월 15일, 얘는 트러스티는 6월 21일이기 때문에 얘가 이긴다. 이 문제, PMSI equipment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뱅크럽시랑 관련되기 때문에 프리퍼레이션 트랜스포는 환수해버려요. 90일 내에 담보 준 거는 환수해버리잖아요. 근데 PMSI는 프리퍼레이션 트랜스포로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환수 안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뱅크럽시에서 더 어려운 것까지 끼워서 지금 시켜서 트랜잭션에 나온 겁니다. 그죠? 27번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강의 안 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리뎀션. 정사로 리딤한다 그러죠. 네. 에코리 라이트 오브 리뎀션이 있고, 스태츄드 라이트 오브 리뎀션이 있어요. 에코리 라이트 오브 리뎀션은 빅4 포클로저. 꼭 경매하기 전에 리뎀션은 뭐냐면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상환하고 담보를 찾아가는 걸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채무자가 채무를 다 상환하고 담보를 찾아갈 때는 경매 전에 찾아가야 돼요. 그죠? 자, 스태츄리 라이트 오브 리뎀션은 2분 F부터 경매가 끝난 후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주에서 인정해요. 1년입니다. 1년. 많은 주에서 또 1년이에요. 그죠? 자, 에코리 라이트 오브 리뎀션은 동산만 인정합니다. 부동산은 주마다 틀려요. 에코리 라이트 오브 리뎀션 인정하는 주도 있고 많은 주가 스태츄리 라이트 오브 리뎀션을 인정하는 주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2번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동산은 1번밖에 인정 안 해요. 부동산인 경우만 2번을 인정합니다. 2번을 인정하지 않는 부동산 제도를 갖고 있는 주도 있는데 2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은 1번 또는 2번을 인정하고 동산은 1번만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가가지고 경매로 부동산을 사잖아요. 근데 그 주가 스태츄리 라이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채무자한테 1년 내에 뺏길 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경매 물건은. 자, under the revised UCC Secured Transaction Article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 is correct concerning the disposition of collateral by secured creditor after their default. 자, 담보 처분했어요. 포클로저. 그 pays purchase for value and without knowledge of any defect in the sale tax free of any subordinate lien or security interest.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돼 있을 때 애가 만약에 이 2순위자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얘를 시니어라 그러고 얘를 서버디네이트라 그래요. 얘한테는 종속이지만 서브젝트 투 얘한테는 풀이에요. 그죠? 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풀이에요. 얘가. 여기. 그죠? 그래서 은행은 전부 1순위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경매가 되거든. 2순위자 경매 안 돼요. 얘한테 서브젝트 투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항상 1순위를 잡으려고 그래요. 더 내로 메이날 리딤 더 콜레터 레프트 더 디폴트 할 수 있다니까요. 빅4 포클로우죠. 경매 전에만 하면은 리뎀션을 할 수 있어요. Secured creditor with subordinate claims retain the right to redeem. 말도 안 되죠. 서버디네이터는 권리가 없어. 이제 끝이야, 얘네들은 전부. The collateral may only be disposed of public sale밖에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빗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도 틀린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챕터 바꾸겠습니다. 뱅크럽시로. 자, 오늘 우리가 CP 했고, Secured Transaction 했죠? 이제 뱅크럽시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개만 하면 되죠? 쉬었다가. 슈어트하고 리얼 프로퍼티만. 자, 뱅크럽시 들어갑니다. 뱅크럽시는 타입을 봐야 되죠? 타입스. 그죠? 그 다음에 프라우리티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프리퍼런셜 트랜스퍼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not preferential 트랜스퍼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exception to 디스차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objections to discharge를 봐야 돼요. 이 6개 보면 됩니다. 그죠? priority가 same as tax고, exception이 floating이고, objection이 drawing이고, 그죠? objection을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 문제 동사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봐, revoke, prevent, deny 이런 동사가 단어가 나오면 objection 문제예요. 그죠? 이거는 아이템을 찾는 거예요. 아이템. not dischargeable 아이템을 찾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제가 라프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채무가 있으면은 뱅크러피 피티션이 들어가요. 파일링이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로메렉 스테이에 들어가는 거죠. 자동 유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다음 오더폴 릴리프가 들어가죠. 오더폴. 게시 명령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크레디터 미팅이 열려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일명 섹션 3, 4일 미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트러스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트러스티가 채무자의 재산을 디스트리뷰트 합니다. 오르메렉 스테이에 들어가고 나서. 그죠? 그래서 뱅크럽시는 항상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하고 들어가죠. 그죠? 1번, 2번. 목적이 있어요. 목적. 때로한테는 프라이스 스타트가 목적이고, 크레디터한테는 에커러블 디스트리뷰션이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는 한번 살아봐라. 채권자한테는 에커러블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이 오로메렉 스테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알아서 디스트리뷰트 할게. 내가 알아서 디스트리뷰트 할게. 어떻게? 법에서 정한 프라이오리티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알아야 되면 뱅크럽시는 인솔벤시를 정리해야 돼요. 인솔벤시를.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인솔벤시는 에코티 센스하고 뱅크럽시 센스하고. 에코티 센스는 There is not paying the as they become due. 만기 지났다 이 얘기고, 뱅크럽시 센스는 에셋하고 라이비티를 비교했더니 넷 에셋이 네거티브다, 라이비티가 많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부채가 더 많니? 이게 뱅크럽시 센스예요. 너는 만기 지났다, 에코티 센스예요. There is not paying the as they become due.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스차지가 되는 겁니다. 디스차지. 그렇죠? 자, 그 와중에 트러스티가 프리퍼런셜 트랜스퍼로 바뀌어지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트러스티가 환수를 합니다. 환수를 영어로 set aside라고 그래요. set aside. 환수해서 다시 뿌립니다. 환수해서 다시 뿌려요. 자, 나 프리퍼런셜 트랜스퍼는 이거는 환수 안 합니다. 그냥 가지야. 그냥 가지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채무들이 디스차지 되는데, 그 와중에 모든 채무들이 디스차지 되는 와중에 이거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디스차지를 못 시켜줄 때는 아게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채무를 받더니 1, 2, 3, 4, 5 쭉쭉쭉쭉 10개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내가 다 디스차지 시켜줄게. 근데 이런 특정한 채무 요 두 개는 내가 디스차지 못 시켜주겠다. 이거는 그냥 갚으래. 이게 익셉션이에요. 자, 오브젝션은 뭐냐면은, 야,
너 여기서부터 들어오지 마. 그죠? 피티션이 기각되는 거예요. 아예 뱅크럽시 시작하지 말라는 소리야. 여기서부터. 이게 오브젝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일링하는 피티션 하는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발런타리 피티션이 있고 하나가 인발런타리 피티션이 있어요. 발런타리는 채무자가 직접 하는 거예요. 인발런타리는 채권자가 강제로 파산시키는 거예요. 발런타리 피티션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딱 하나예요. No need insolvency가 답입니다. 그죠? 근데 항상 시험에 인솔벤트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게 무조건 답이에요. 이 시험에 꼭 나옵니다. 발런타리에서. 이 단어가 꼭 나와요. 너무 그럴듯하거든. 항상 발런타리 피티션 내면서 인솔벤시라는 단어를 꼭 내줍니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채무 있으면 끝납니다. 그죠? 2번은 뭐 워낙 중요하죠. if 크레디터가 12와 모아인 상황이 있고 if 크레디터가 less than 12인 상황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티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unsecured debt 또는 unsecured credit. unsecured debt이라고 할게요. 무담보 채무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이겠죠. 12,300불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10인 미만이면은 한 명 채권자 단독으로 가능해요. 한 명 이상 괜찮아요. 플러스 상동이에요. 상동. unsecured debt이 12,300불 초과하면 돼요.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10인 이상이면 3명이 공동으로 해줘야 되고 이것도 더 중요해요. 시험에 unsecured하고 secured 같이 줘요. 그러니까 unsecured만 찾아내서 그 중에서 12,300불을 초과하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자, 발런타리가 들어오면 바로 게시명령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발런타리가 들어오면은 바로 못 들어가요. 20일을 기다립니다. 20일을. 그죠? 자, 게시명령 들어나가지고 보통 20일에서 40일 있다가 제1차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자, 20일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인발런타리가 들어오면은 뭘 기다리냐면은 때로의 컨테스트를 기다립니다. 채무자 항변을 기다려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를 강제로 파산시키는 거니까. 그죠? 근데 20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채무자가 챌린지가 안 들어와요. 컨테스트가. 그러면 이제 게시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채권자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크레디터가 뭔가를 보여줘야지만 게시명령을 수여받아요. 그죠? 그 뭔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뭔가. 첫째가 바로 에코티 센스입니다. 에코티 센스. 두 번째가 파일링 날로부터 120일 내에 코스타디안이 임명되어 있다. 근데 시험에는 1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에코티 센스가 무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채권자한테 센스 중에서 인솔벤시 센스 중에서 뱅크럽시 센스를 보여주라고 했으면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아니 내가 네 재산을 다 조사해야잖아. 이거 어떻게 조사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채권자가 너 어디 만겼어. 그럼 끝이야. 이 에코티 센스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게시명령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 하나 더 정리해 주세요. 오르메르 스테이에 들어가는 사람, 시큐어드 크레디터도 들어갑니다. 여기. 시큐어드 담보채권자가 또 들어갔다가 오르메르 스테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나온 거 챌린지 문이야.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모션 걸고 다시 나옵니다. 모션. 그러니까 모션은 또 총원이라는 뜻이에요. 탄원. 코트한테 일단 들어가.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모션 들어가. 저 담보는 제 거거든요. 저 시켜도 아닙니까? 제가 처분할게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일단 들어갔다 나와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시큐어드 크레디터도 일단 오르메르 스테이에 들어갔다 빠져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솔벤시를 정리하실 때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은 에코티 센스는 어디서 시험에 나오냐면은 인발런타리 피티션에서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 뱅크럽시 센스는 언제 시험에 나오냐면은 프리퍼런셜 트랜스퍼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뱅크럽시 센스는. 우리가 두 개가 쓰이는 용도가 틀려요.
됐죠? 자, 그럼 타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타입. 챕터 7, 챕터 11, 챕터 13. 하나를 쓴다면 챕터 9도 있고, 하나 더 쓴다면 챕터 11도 있죠. 자, 챕터 7이 우리 시험에서 주류를 이루는 리퀴데이션입니다. 리퀴데이션. 요거는 리오가니제이션. 이거는 인디비주얼. 그래서 13장은 개인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개인은 7장, 11장, 13장 다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개인만 혼자 쓸 수 있는 게 13장이에요. 7장, 51장은 조직밖에 못 써요. 파트너십이나 코퍼레이션. 그죠? 요 디스차지에도 하나 정리해 놓을 게 있죠. 요 디스차지는 개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디비주얼. 그죠? 그럼 파트너십이나 코퍼레이션은 디스차지라는 용어를 못 써요. 그럼 어떤 용어를 써요, 얘네들은? 디졸브라는 용어를 쓰죠, 얘네들은 디졸브라는 용어를 써요. 디졸브 해서 와인딩업을 거쳐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거의 안 보이실 텐데, 뭐 어차피 본 강의에서 다 강의한 거고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리마인드만 시켜드리는 거니까, 디졸브를 거쳐서 와인딩업까지 가요. 청산 절차. 그리고 나서 터미네이트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파트너십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챕터 9은 머니시펄 지방자치단체만 쓰는 거고, 이거는 파워만 하는 거죠. 농부만. 그죠? 타이틀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죠. 그죠? 자, 랍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챕터 7, 발런타리, 인발런타리 가능합니다. 11, 발런타리, 인발런타리 가능해요. 이거 only 발런타리밖에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크게 비교해 드릴 게 있어요. 요거 트러스티가 꼭 임명됩니다. 요거 트러스티가 꼭 임명이 돼요. 요거 not required예요.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not required of trustee. 트러스티의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11 나오면서 트러스티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문장 나오는데 그 틀린 질문이야. 그리고 챕터 13은 레귤러 인컴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레귤러 인컴. 그죠?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제 강의를 들었지만은 올해 이제 뱅크럽시가 바뀌었어요. 바뀐 거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13장의 내용이 몽창 다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강의 안 했어요, 제가. 그죠? 요거는 맞아요. 발런타리만 인정하고 트러스티가 꼭 있어야 되고 레귤러 인컴이 있는 사람만 한다고 말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무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나온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강의는 안 했는데 혹시 시험에 나오면 또 강의 시작할게요. 강의 시험에 나온 것도 강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것까지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서브노트에 있는 거 전부 내용 틀린 거야. 그거 다 지우셔야 돼.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90%,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9%,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9%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놓을 게 있어요. 그죠? 자, 11장만 얘기하고 이제 실장 바로 여기서부터 쫙쫙쫙쫙쫙 들어갈게요. 자, 11장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꼭 시험에 나오는 거. 그죠? 자, 11장을 이제 파일링 했어요. 그죠? 그럼 게시 명령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럼 게시 명령이 들어가고 나서 리오가니제이션. 그죠? 플랜을 그죠? 리오가니제이션 플랜을 그죠? 변제 계획서 아니에요, 이게. 제출해 줘야 되는데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 리오가니제이션 플랜을 게시 명령이 들어가서 플랜을 1번 누가 파일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승인 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누가 컨펌하니? 이거 시험에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꼭 정리해야 돼요. 11장. 자, 그럼 답을 써보죠. 자, 리오가니제이션 플랜을 누가 파일링하니? 아, 채무자죠. 채무자. 누가 승인 나니? 아, 채권자죠. 채권자. 누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니?
코트죠. 이게 답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파일링은 그럼 무조건 채무자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죠? 트러스티가 필요는 없지만 트러스티가 임명이 되어 있다면 트러스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극단적으로 만약에 게시명령이 들어가면서 플랜을 대로가 120일 이내에 파일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할 수 있느냐? 채권자도 할 수 있어요. 채권자도. 그죠? 그래서 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일링을 못 한다는 등, 또는 채권자는 항상 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등, 이 두 문장 다 틀린 문장이야. 다시 한번. 플랜에 채권자가 나오는데 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일링을 못 한다는 문장이 나오거나, 또는 채권자는 항상 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문장이 나오면은 틀린 문장이야. 그죠? 채무자가 120일 이내에 파일링을 안 하면 할 수 있어. 이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이 세 개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프라이오리티로 갈게요. 프라이오리티. 자, 이것도 바뀌었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이거는, secured creditor죠? 얘는 순위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has priority, general creditor. 그럼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그죠? 그럼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러냐? has no priority죠. 순위가 없는 general creditor예요. general creditor. 그럼 얘네들은 채권을 어떻게 나눠갔느냐? 채권 비율로 나눠가져요. 그죠? 자,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나마 얘네들은 채권자 미팅이, 제1차 채권자 미팅이 열리고 나면 6개월 이내에 모든 채권자들이 자기 채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6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일이 들어가요. 타임리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근데 얘네들은 타임리하게 신고 안 한 사람이야. 그러면 영원한 1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야. 그죠? 얘가 1순위자, 얘가 프라이오리티를 갖고 있는 2순위자, 얘가 3순위자, 얘가 4순위자. 큰 카테고리는 이래요. 프라이오리티가. 그죠? 근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는 이 순서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SAM, ADD, TAX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서열이야. 그래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다 빵이야. 밑에는 전부. 그죠? 얘네들끼리 만약에 웨이지끼리 박치시키면은 걔네들끼리 채권 비율로 나눠갖는 거야.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담보가 있는 게 담보가 부족하면 일이 떨어져요. 그죠? 여기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가 넘쳐나면 일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떨어진 애들끼리는 채권 비율로 찢어갖는 거예요. 그죠? 자, 메꿔봅시다. 자, S 뭐죠? 스파우즈예요. 스파우즈. and child support. 자, 그래서 스파우즈가 나오면은 꼭 뭐를 답을 찾으셔야 되죠? 어떤 단어? 엘리머니입니다. 엘리머니. 그죠? 그래서 서열이 제일 높은 게 엘리머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엘리머니가. 이렇게 서열이 맨 위로 올라갔어요. SAM, ADD, TAX라 해서 엘리머니가 여기 있었죠. 이 엘리머니가 맨 위로 올라가버렸어요. 어드민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다 제 강의 들었죠? 바뀐 걸로 들으셨죠? 그죠? 최근에 바뀌었지만 올해 벌써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그죠? 어드민 코스트. 그죠? 이게 미들맨 뎃. 미들맨 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파일링하고 오더폴 릴리프, 게시명령 요 사이에 일어난 인디 오디널 코스 오브 비즈니스에서 일어난 채권들인데, 그죠? 거의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중요한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미들맨 뎃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발런터리밖에 안 돼요. 그죠? 피티션 파일링하고 오더폴 릴리프 게시명령이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 인발런터리밖에 없잖아. 발런터리는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인발런터리 피티션에서 인디 오디널 코스 오브 비즈니스에 발생하는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는 미들맨 뎃이라고 그래요. 파일링을 하고 나서 게시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발생한 채권. 이게 미들맨 뎃인데 거의 시험에 없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웨이지, 체불임금. 그죠? within 9 days가 바뀌었어요. 180 days로.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냐면은 up to
4,925불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up to 10,000불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노트 180이라고 10,000불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인플로이 베니핏이에요. 인플로이 베니핏. 이거는 똑같아요. 180일로 안 바뀌었어요. 금액만 바뀌었어요. 금액만. 492에서 10,000불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90일에서 180일로 바뀌고 180일 그대로 놔두고 10,000불로만 바뀌었어요. 금액만. 그죠? 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요 웨이지하고 인플로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인플로이면 어떻게 되느냐? same 인플로 이면 어떻게 되느냐? up to 합쳐서 10,000불까지밖에 인정 안 해요. 그죠? 요거 10,000불, 요거 10,000불 따로따로 인정하지 않아요. 합쳐서 10,000불밖에 인정 안 합니다. 그다음에 디파짓 어드밴스. 선거금 갖다준 거죠? 그죠? 셀러가 파산해버린 거죠. 바이어가 선거금 맡겨놨는데 2,225불까지. 그죠? 그 다음에 텍스. 그래서 요 텍스하고 요 엘리머니는 굉장히 같이 잘 붙어 다니고 굉장히 지독한 놈들이에요. 텍스하고 엘리머니는. 그죠? 순위도 인정받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순위에서도 인정받으면서 만약에 돈이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익셉션이에요. 디스차지도 안 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 이건 어차피. 그죠? 이게 이렇게 지동한 놈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순위에 인정했는 애들도 끝나버리잖아, 디스차지. 근데 얘는 살아남는다니까, 순위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엘리모니아와 텍스가 아무튼 엄청난 애들이에요. 그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썼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자, 지워야 되겠네. 두 개 같이 가봅시다. 두 개. 그죠? 요거 두 개 같이 가보고, 요거 두 개 같이 가보고. 그죠? 3. 프리퍼런셜 트랜스퍼. 그래서 환수한다. set aside. not preferential transfer. 그래서 환수 안 한다. 그죠? within 9 days before filing.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if insider면 extension 1년까지 연장. 그죠? 그 다음에 antecedent debt을 페이하거나 시큐리티 인터레스트 그냥. 근데 우리 시험에는 담보 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죠? 옛날에는 무담보였는데 갑자기 담보 적용한 거. 시큐리티 인터레스트예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이게 더 잘 나와요. 그죠? 담보 제공. 옛날에는 무담보였는데 갑자기 담보 제공한 거는 돈 갚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세 번째, while insolvency.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죠? 이 bankruptcy sense가.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insolvency는 이건 bankruptcy sense예요. 이거는 bankruptcy sense. 그 다음에 받은 돈이 bankruptcy를 통해서 받은 돈보다 컸을 때, 그죠? creditor received amount more than he is entitled to normal bankruptcy proceeding, 그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에세이를 떴어, 옛날에. 여기 다 써야 돼, 4개를. 엔드 조건이야, 엔드.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이 4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프리퍼예요. 그래서 환수입니다, 환수. 한 가지 더 하실 게 있어요. 그죠? 여기 90일이죠? 파일링으로부터 소급해가지고 90일까지를 우리가 프리퍼라고 그러는데, 그죠? 어떤 놈이 45일날 다 갚아주고서 자기는 이 45일 때 뱅크럽센스가 아니었대. 이거는 아니에요. 코트에서 인정 안 해요. 코트에서는 무조건 90일 동안에는 무조건 뱅크럽센스로 프리점합니다. 프리점. 그죠? 안 받아들여져요. 너는 파일링 90일 내에는 무조건 뱅크럽센스라고 코트가 무조건 인정해요. 그럼 이건 안 돼. 만약에 인사이드인 경우에는 1년이잖아요. 6개월에 6개월. 이게 6개월. 그죠? 6개월에 얘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때 뱅크럽센스가 아니었대. 그러면 이거는 프리퍼가 아니야.
이거는 프리즘 안에 코트가. 그러니까 90일만 프리즘 안에 90일만. 그죠? 그러면 자기가 6이면 되는 거야. 나 6개월 전에 내 동생한테 돈 다 갚아줬는데 그때는 나 뱅크럽 센스 아니었어. 그럼 환수 못 해. 그죠? 그러면 이제 입증해야죠. 야, 너 그때 인마 뱅크럽 센스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환수하려면 입증해갖고 가져가야 되겠죠. 네 가지가 엔드 조건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네 가지는 오화 조건입니다. 이거는 오화. 하나하나가 나 프리퍼예요. 그죠?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그죠? 두 번째, contemporary exchange for new value. contemporaneous exchange for new value. 그죠? 그래서 요거 항상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 이렇게. 그죠? 이건 과거 체험만 싹 준 거야. 이거는 contemporary exchange for new value니까 대가를 교환한 거야. 그래서 프리프가 아니야. 그죠?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라고 나오는 거는 시험에 뭐로 많이 나오냐면은 인스톨먼트나 그 다음에 유틸리티나 이런 단어가 뜨면은 이게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예요. 그래서 환수 안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인스톨먼트 할부금은 이번 달 떨어지는 할부금을 갚았다는 거야. 할부금이 앞으로 2년 남아있어. 그거를 프리페이 하는 거 있죠? 2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 이거는 당연히 프리페이예요. 그 다음에 체러티. 그 다음에 컨슈머 굿인데 600불 미만으로 상환한 것. 하나하나가 다 나프리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는 세 가지를 짚으셔야 돼요. 첫째, 90일. 두 번째, 인사이더 1년. 그리고 나서 90일 내에 들어오더라도 하나하나를 하나씩 체크해야 돼. 그래서 90일 내에 들어오더라도 무조건 프리퍼라고 찍으면 안 돼. 이 4개가 걸리면은 나프리퍼가 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험에는 항상 낼 때 엔치덴트 뎃을 페이한 것보다는 엔치덴트 뎃을 대해서 옛날에 무담보에서 담보 제공한 케이스를 훨씬 더 많이 내요. 프리퍼로. 됐죠? 자, 그럼 이제 쉬었다가 요거 2개 잡고, 그죠? 같이 정리하고 그러면은 이제 뱅크럽시가 끝나죠. 그죠? 그럼 COT하고 리얼 프로퍼티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리얼 프로퍼티까지는 설명을 해도 문제는 못 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빡빡하네요. 그죠? 저 3개를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그동안 3년치 기출문제 좀 풀어야 되는데 아무튼 봐서 다음 주에 하는 거는 끝날 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자, 시작할게요.